의정부 을지대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의료 취약 지역이었던 경기 북부에 3차 병원이 들어서면서 주민들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됐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와 토양 오염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이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29일 오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천군 전고급에 있는 무도학원과 관련해 지난 24일에서 28일 연천군과 포천시에서 모두 1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나라뉴스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는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 큰 병이 생기면 서울 등 원거리로 가서 치료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제는 3차 병원인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문을 열면서 경기 북부 주민들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4년간의 공사 끝에 문을 열었습니다. 외래 환자 진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렇다 할 상급 종합병원이 없었던 경기 북부 주민들은 을지대병원 개원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됐습니다. 멀리 안 가고 집에서 가까워서 좋고요. 새로 생긴 병원이라 깨끗하고 친절하고 모든 면이 다 좋습니다.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을지대병원은 병실만 902개로 경기 북부 최대 규모입니다. 당초 1234개 병상을 준비했지만 감염병 확산에 따라 환자 안전을 위해 5인실을 4인실로 변경해 병상 수를 줄였습니다. 진료 과목은 심혈관 센터와 척추관절센터, 로봇 수술센터와 뇌신경센터 등 8개 전문 진료센터를 비롯해 모두 31개 과가 운영됩니다. 의료진도 국내 최고 수준으로 구성했습니다. 희재, 암 등 중증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국내에 저명한 대표적인 의료진들을 모시고 최첨단 장비와 설비를 사용해서 최상의 진료를 함으로써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국민 건강의 증진에 기여할 것을. 특히 고도의 기술과 인력이 필요한 심장질환 치료 병원으로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미 개원 전 관상동맥 우회수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경기 북부에서도 고난도 심장질환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심장 수술을 저희가 첫 번째 수술로 선택함으로써 우리 병원이 굉장히 중환과 그다음에 그 급성기 환자를 잘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시스템적으로 딱 처음에 보여준 거죠. 응급 환자를 위한 신속한 진료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먼저 병원 옥상과 지상에 응급 헬기 이착륙장 2곳을 설치했습니다. 또 양방향 혈관 조형 장치가 설치된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마련해 진단부터 수술까지 원스톱으로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응급 질환에 대한 대처 능력 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환자의 어떤 후유증 부작용을 현격하게 줄이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병원 5층에는 치유 정원을 조성해 입원 환자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빠른 쾌유를 돕기로 했습니다. 외래 환자 진료를 시작한 을지대 병원은 다음 달 중순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시작한 뒤 정식 개원식을 갖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 북부 지역, 의정부 을지대 병원이 개원하면서 의료 사각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연천군 전고급에 있는 무도학원과 관련해 지난 24일에서 28일 연천군과 포천시에서 모두 15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29일 타 지역 확진자가 다녀간 전고급 무도학원에서 A씨가 확진됐으며 같은 날 A씨와 접촉한 2명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A씨는 인근 노래방도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방문자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29일 기준 28일 노래방 방문자가 5명 확진되는 등 사흘간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포천에서도 지난 24일 확진된 주민과 접촉한 주민 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는 등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와 토양 오염 문제, 의정부의 큰 고민일 텐데요.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걱정이 큽니다.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과 이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정부 캠프 시어지에 최근 이 토양 정화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발암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서 충격인데요. 이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캠프 시어지는 의정부시 금호동에 있는 광역행정타운 부지입니다. 나리백이라는 청소년 미래 직업체험관을 준비하는 공사였는데 작년 8월 달에 기초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름으로 오염된 토양을 발견하게 된 거죠. 납과 비소 등 유독 화학물질을 비롯한 많은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업자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약 한 달 동안 토양의 266개 지점과 지하수 3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요, 토양 일부에서 석유의 총 탄화수소가 기준치의 12배가 넘는 수치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국방부와 공사 시행사와의 법적 분쟁이 현재 진행 중이며 나리백 시행사는 현재 국방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토양 정화 작업이 어떻게 잘못됐던 건지 좀 답답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그동안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잘못된 정화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미군에게 돌려받은 반환 공여지에 토양 그 정화 작업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방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부지를 인수하고 토양 정화 작업을 했지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후유증이 남게 된 것이죠. 또한 이 정화 작업의 비용은 국방부와 미국과의 하나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미 행정 협정 바로 이 소파 규정에 의하면은요, 그 비용을 우리 국방부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양 정화에 대한 책임은 국방부와 공사 시행사인 나리백과의 앞으로 길고 긴 법적 싸움이 끝나야만이 이번 청소년 미래체험관 부지에 오염된 그 정화의 비용을 그 법적인 결과가 나와야만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토양 오염 문제는 의정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또 건강을 위협하는 사항이죠. 제대로 된 정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텐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뭐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네, 어쨌든 저희 의정부에는 미군 반환 공여지가 총 8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6개는 이미 반환이 되었고요. 저희 지역구인 고산동의 캠프 스탠리와 가능동의 캠프 레드 클라우드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의정부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땅을 저희들이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저희들은 의정부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의 시민단체와 함께 이 토양 오염에 대해서 저희들 수시로 점검도 하고 앞으로 이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토양의 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파악을 다 마친 다음에 저희들이 이 땅을 인수를 받아야만이 저희들이 이 반환 공여지를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환 공여지 개발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또 지역에서 고민도 커질 것 같은데요. 모쪼록 좋은 해결을 위해서 지금처럼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김원기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잿빛 장막이 쳐진 듯 뿌연 대기에 건너편 건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2015년 이후 6년 만에 황사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지금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황사라는 자연적인 먼지가 있고 인간이 내뿜은 미세먼지가 있는데요. 이번엔 중국 북쪽과 몽골 그 사막 지역에서 불려 올라간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 나라까지 날아와서 오늘 낮 동안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또 황사주의보가 오늘 낮 동안 이제 발효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평상시 미세먼지 농도보다 무려 약 한 20배 정도까지 많은,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 낮 한때 200에서 한 5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PM10 농도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한꺼번에 짙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 해외에서 유입된 지금 황사까지 상공을 뒤덮고 있다는 건데 미세먼지와 황사가 서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먼지 이 자체가 이제 그 기상현상으로 그런 먼지 현상인데, 중국 북쪽 사막 지역에서 불려 올라간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를까지 내려오는 걸 황사라 하고, 우리나라 발전소, 공장지대, 자동차, 생활 등지, 공사장에서 내뿜는 그런 인위적인 미세먼지로 나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황사가 뒤덮여 있고요. 문제는 그러면 이 황사 안에 인간이 내뿜은 먼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 안에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 미세한 먼지들이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기로 들어가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긴장을 하는데요. 이 황사가 아니래도 이 봄철에는 그 인위적인으로 내뿜어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그런 계절인데 황사까지 더해져서 극심한 그런 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6년 만에 최악의 황사가 들이닥치는 원인은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그 중국 북쪽 그 건조 지역이 이제 겨울을 지나고 따뜻해지면서 몽골과 중국 북쪽의 그 사막 지역에서 강한 저기압이 발달했고 이 저기압에 의해서 불려 올라간 많은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황사가 우리나라에 오려면 많은 양의 황사가 불려 올라갈 것. 이게 만약에 동쪽으로 가면은 우리나라 쪽으로 오지 않는데 그게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내려올 것. 또 우리나라 한반도 지날 때 하강 기류의 조건에 들을 것. 그래야 이 흙먼지가 이제 가라앉거든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서 오늘 전국에 상당히 짙은 황사가 나타났습니다. 예, 6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황사는 오늘뿐만 아니라 올 봄에도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높을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요. KF94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외출을 자제하시는 등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주말 미얀마의 거리가 피로 얼룩졌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학살당한 민간인 수는 450여 명. 이 끔찍한 비극을 멈추게 해달라고 국내에 사는 미얀마인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지역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당신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